53번. 이름은 오늘은 2차 함수 1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넣을게요. 2차 함수 1번. 방정식 뒷부분이 연결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사연수 mn의 순수성을 구하시오. 다음 문장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유리수 mn은 자연수. 그죠? 자연수란 말이 있고 유리수란 말이 있네요. 그지? 자연수. 언젠가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유리수인데 우리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 또는 근의 공식 올랐죠. 인수분해 형태상 인수분해가 지금 안 돼 보입니다. 만약 근이 정수였으면 억지로 인수분해 6을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유리수는 쪼개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죠? 얘를 어쩔 수 없이 뭐 근의 공식을 넣겠죠. 넣다 보면 루트 값이 나오겠네요. 맞나요? 그런데 루트가 나오면 무리수가 되겠네요. 루트가 없어져야겠다. 루트가 없어지려면 얘가 완전 제곱이 되어야겠네요. 알겠네요? 완전 제곱이 된다. 여기 들어가는 것이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9-mn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어떤 수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m하고 n이 뭐야? 자연수니까 들어오죠. m하고 n이 자연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mn도 자연수죠. 자연수는 뭡니까? 정수가 되겠죠. 조심해야 돼요. 정수입니다. 정수의 9빼기 자연수는 정수요. 정수와 제곱될 수 있는 것. 얘는 기본적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정수 제곱. 알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조심할 점은 0이겠네요. 맞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은 K가 9보다 작은 수니까 9. 뭐 또 있나요? 4, 1, 0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mn이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0. 좀 이따 제거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5, 8, 9 이렇게 나오겠네요. mn은 자연수였으니까 얘는 안 되겠네요. 맞죠? 모르는 게 뭡니까? 지금 mn의 순서상이네요. 순서상을 적으면 5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은 5의 약수와 관련된 수네요. 1, 5, 5, 1. 왼쪽만 적으면 오른쪽 따라오겠네요. 8, 1, 2, 4, 8 9, 1, 3, 9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소수령일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을 수 같고 현재 이 정도로 개수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몇 개다? 9개다. 그럼 이해되시죠? 두 분이 모두 유리수가 돼야 된다. 조금은 약간은 좀 억지인 것 같아요. 왜 억지냐면 현재 근이 유리수가 된다는 것은 이거 분모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m이 있죠? m이 있어서 유리수란 말이 나오네요. 그렇지? m이 없었으면 뭐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정수로 떨어졌겠죠. 이 m 때문에 나온 거야. 이 분모 m 때문에 유리수란 말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정수분일 때 루트가 벗겨진다. 그렇죠? 요 내용으로 문제를 마무리 시킬 수가 있겠네요. 출발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유리수 조건이니까 루트가 벗겨진다. 제곱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다음은 58번.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분 알파, 베타가 합곱이 같습니다. 합곱이 같아요. 만족시킨다고 하자. 2차 방정식 요거에 fx-1의 두분을 감마 델타로 놨을 때, 자, 하나의 식에서는 F는 식의 이름이에요. 맞죠? F는 식의 이름. F 똑같은 F를 썼다는 것은 식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들어가는 x-1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x-를 뭐라고 불러? 조건. 그래서 fx-1이란 말은 조건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조건을 준 식 이런 말이야. 식의 모습은 똑같은데 조건 자체가 다르다 이거죠. 알겠나요? 예를 들어서 fx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다면 조건을 뭘로 바꿨어? x-1로 바꿨다 이 말이죠. 2x-1의 제곱 마이너스 x-1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fx가 이거라면 fx-는 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fx-1은 뭐가 잘 보여야 된다? 조건 x-1이 잘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맞나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보통은 얘를 전개해서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되나요? 자, fx-1은 식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풀 때 힘들어집니다. 원래 fx-는 당연히 어떻게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돼야 우리가 쉬워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럼 이놈을 이렇게 바꿔라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이놈을 이렇게 바꾸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x-1을 t로 치환하죠. 그러면 x 자리에 뭐만 넣으면 돼? t 플러스 1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ft는 2의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t t 플러스 1 플러스 4 얘를 정리하면 이 모습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이 표현 방법을 주로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단점이 x-1을 t로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게 있고 쉽게 바꿀 수 없는 게 있어. 현재는 x가 t 플러스 1로 쉽게 들어가잖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fx-1은 무슨 뜻이라고? x-1이라는 조건을 준 식이야. 그럼 식 자체가 어떻게 표현해야 한다? x-1로 표현이 돼야 된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fx-1은 식 자체가 x-1로 표현되면 우리 문제가 쉽게 풀어질 것이다. 알겠나요? 요거는 좀 쉬운 예인데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억지로 바꿔볼게요. 이놈을 좀 안 보이게 해놓고 잘 보이는 얘를 어떻게 바꾼다? x-1로 표현되게 바꾸는 거야. 억지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의 x-1의 제곱 뭐가 추가가 되나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추가됐죠. 플러스 4x 마이너스 2 한번 원상이 됐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뭐가 추가됐죠? 플러스 1이 추가됐죠. 남는 것이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해서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떻게 바꾼지 알겠나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하나만 더 예시 들어줄게요. 쉬운 예시야. 눈에 보여야 된다 이거지. 자, fx 플러스 1은 오른쪽 식이 뭘로 표현돼야 된다고? x 플러스 x분의 1이 잘 보이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 됐나요? 치환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1은요. 와우. 지금 뭘 표현해야 돼? x를 지금 t로 표현해야 되죠? 그럼 x를 어떻게 써야 돼? 근해 공식 써야겠네. t 얼마 루트 t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그럼 x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줘야 돼. 물론 뭐 불가능하다 요거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해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알겠나요? 근데 이렇게 바꾸려고 보니까 힘들어졌다 이거지. 힘들어졌어요. 됐어요? 이렇게 바꾸는 것은 요 식을 요걸로 표현하기 쉽지 않을 때 치환을 통해서 바꾸는 거고, 이 식 자체가 나는 x 플러스 x분의 1이 잘 보이게끔 한다면, 보이게 만들 수만 있다면 문제가 쉬워질 거다 이거야. 이 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건식입니다. 뭐가 잘 보여야 돼? x 플러스 x분의 1이 잘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잘 보이면 문제를 넘어가면 쉽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F는 세 가지가 똑같은 식인데 단지 조건을 달리 줬어. 조건을 달리 했다는 말 중에 하나는 미지수가 다르다 이 말이죠. F라는 식이 있고 F가 포함된 F식 방정식, F식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해가 알파가 해였으니까 x자리에 알파를 넣으면 식을 만족하겠죠. 맞나요? 그럼 이게 f 알파가 0이니까 f 뭐가 0이라고요? f 알파가 0이라고요. 됐어요? f 알파가 0, f 알파가 0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식하고 지금 이 식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렇지? 여기가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된다 이 말이잖아. 됐어요? x-1 자리에 알파가 들어간다. 꼭 기억하십시오. 식의 형태가 나왔으면 얘는 우리는 바로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 부동식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방정식, 부동식.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 식은 이런 f를 가지고 표현한 식은 여기에 있는 해들을 이용해서 방정식, 부동식을 풀어달라 이런 요구죠. 아시겠죠? 그러면 해는 누구 거야? 여기서 해는 x 겁니다. 해는 x. 방정식 미지수는 x라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x와 여기에 있는 x는 다른 x입니다. 이 f하고 이 f는 똑같은 f고요. 이 x와 이 x는 다른 x예요. 그러면 여기 해는 뭡니까? x는 알파 플러스 1이 해인데 얘를 감마라 쓰겠습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쓰면 델타는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조건식 까먹지 마십시오. 그걸로 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쉽게 문제 마무리 잘 수 있다.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감마 제곱 플러스 델타 제곱은 감마 대신에 뭘로? 알파 플러스 1을 넣고 베타 플러스 1을 넣고 정리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 베타 제곱 2베타 플러스 1 조건이 이렇게 나왔네요. 합과 곱이 똑같다. 얘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알파 베타 같으니까 얘랑 같으니까 얘가 사라졌네요. 사라졌죠? 치환해도 되는데 바로 이 식은 그냥 이렇게 놔두면 돼요.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2보다 크다. 최소값이 나왔네요. 됐어요? 여기 없는 말이 지금 실수란 말이 없어요. 실수란 말이. 뭐가 없어요? 실수란 말이 없죠. 실수 제곱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데 질문의 의도 자체는 최소값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실수를 가지고 최소값을 얘기했겠죠. 이 문제 질문에가 실수란 말이 들어있지 위쪽에 실수란 말이 없어요. 지금 생각은 물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같은 것은 실수만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알겠어요? 여기서 두 공부보다는 두 실근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문제의 힌트는 소유가 있다고 해 헤어져. 두 손을 너무 친하게 지내야 들어가. 헤어져. 58번 했습니다. 됐어요? 문제 풀은 그렇게 어려운 풀이는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음 62번. 자, 62번은 62번이 실제로 문제 풀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경험이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좀 빨리 풀 수 있는데 62번은 실제 나왔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얘가 15년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한 몇 년간은 학교 시험에 등장했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제 모의고사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의미가 있지 사실 그냥 풀나가면 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P에서 지금 Q로 가려고 합니다. P에서 Q로 가는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 P에서 출발해서 이 모서리 4개로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서리를 갔다. 예를 들어서 모서리 AD로 왔어. AD에서 모서리 CD, DC, AB, BC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죠. 실제 그림을 그려봐야 몇 가지를 그려봐야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됐어요? 이거는 약간 경험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그냥 풀러가면 여기에 문제의 모습은 아마 잡아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실제 풀려면 꽤 어려워질 수가 있다. 됐죠? 여기의 맥락은 이런 거야. 아마도 우리가 최단 거리를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만 푼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 이 문제를 처음 봤으면. 아시겠죠?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근데 여기에 이 말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A가 5보다 크다. A가 어디 길이냐면 이 길이에요. 그렇죠? 이 길이가 어쩐다? 5보다 크다는 것은 이 길이가 꽤 길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 현재 최단 거리를 이렇게 갔다 가면 현재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선 그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서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이 거리를 원하고 있어요. 최단 거리를.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얘가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 없고 요 부분 없어요.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해가지고 옆면 그다음에 밑면 요렇게 연결돼서 요한 피타고라스가 나옵니다. 됐어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어떤 걸 선택할 거냐? A가 5보다 크다는 것은 이쪽 길이가 길 거라는 거죠.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만 비교하면 이 길이는 이 길이보다 2가 더 커요. 맞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이 길이가 4가 더 큽니다. A가 5보다 커버리면 이 길이는 얘에다 6이라고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겠죠. 우린 제곱을 할 거잖아. 10의 제곱은 100입니다. 얘는 6을 넣으면 8의 제곱은 64죠.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36이 차이가 납니다. 2는 제곱하고 6의 제곱하면 차이가 얼마가 돼? 34 차이가 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선생님 6을 넣었기 때문에 얘를 더 큰 수를 집어넣게 되면 얘하고 얘는 2 차이지만 제곱을 하면 좀 더 큰 차이가 나올 거다는 게 이 문제의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일단. 생각 자체를 할 때. 됐어요? 그걸 생각해서 접근해라. 만약 문제가 이제 5보다 작다가 아니라 5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나왔어. 반대로 접근해야죠. 얘보다는 얘가 더 클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센스. 됐어요? 이 실제로 풀면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 나는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풀기 싫어. 모의고사니까 시간 많이 나오니까 푸는 거고 학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한번 풀어봤어야 그나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왜?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 지금. 케이스 두 가지만 갖고 우리 문제 마무리할 수는 없어요. 실은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두 가지 케이스는 비교를 해봐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선생님 아까 말했던 그런 의미가 등장을 해요. 어떻게 되는가요? 첫 번째 식은 루트 제곱 a제곱 8a 16 20. 두 번째 길이는 a제곱 4a 4 36 40 이래 되겠죠. 얘랑 비교를 하는 거죠. 얘는 20이고 얘가 40이에요. 여기서 20 차이가 나고 얘가 4a 차이가 나는 거죠. 맞나요? 얘가 4a니까 5보다 크면 이 값이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요놈이 더 크게 됩니다. 최단 거리는 아래쪽 그림이 되겠다.
아시겠죠? 실제 풀려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이 두 가지 정도만 비교해달라는 거지 그 외의 것들 비교해달라 나오면 대부분 많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됐어요? 나오게 되면 두 가지 그림. 요렇게 온 거, 이렇게 간 거. 아시겠죠? 됐어요? 만약에 뒤쪽으로 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게 답이다. 대부분 안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엄청 창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중학교 수준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전개도 그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64번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가지도록 또 뭐가 나왔어요? 자연수가 나왔죠. 자연수에 그러면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이 되는 등식이 하나 나올 거고 자연수 조건이니까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어라. 그죠? 부정방정식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판별식은 a제곱 b-2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ab 2a 마이너스 3이 중근을 가니까 0. 여기도 a제곱 있고 여기도 a제곱이 있네요. 그렇지? 근데 a는 자연수니까 0이 될 수가 없죠. 0이 될 수 없으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고 자, 이 식을 봤더니 b-c가 있어요. 얘를 봤더니 여기는 b만 있고 여기가 지금 a가 들어있는데 얘를 a로 묶어냈더니 b-2라는 인수가 보이네요. 맞습니까? 보이니까 그걸 살리는 게 좋겠고 만약에 안 보이면 얘를 전개를 해서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현재 뭐가 보여? b-2라는 인수가 보이니까 얘를 살려놓고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인수분해 하자는 게 아니잖아. 자연수 조건이죠. 부정방정식입니다. 됐어요? 문자를 가지고, 문자로만 가지고, 상수 빼고, 문자로만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라가 목적이에요. b-1로 묶어내면 b-2,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네요. 넘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보기 싫으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까지는 정리가 이렇게 나야 좀 더 편하겠죠? 3이 될 수 있는 수는 이쪽을 생각한다면 b는 자연수에 자연수니까 1부터 마이너스 1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연수라 해서 무조건 얘가 자연수가 되는 게 아니라 b가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부터 확인해야 될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한번 확인하고 가야 돼요. 1, 3, 3, 1 세 가지 나눠서 풀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여기다 b를 적고 여기다 a를 적게요. 첫 번째는 b는 1이면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3인데 얘가 1이죠. 얘가 플러스 1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4 해서 얘는 안 되겠네요. 1일 때 b는 3이고요. b가 3이 되니까 a는 4. 맞죠? 3이 되려면 b는 5고요. 5 되려니까 얘가 4.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두 가지. 최대값 나왔는데 이런 최대값은 별로 아니라 했죠. 그러지 그냥 a 플러스 b 값을 모두 쓰시오. 요게 적당합니다. 7, 9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알겠어요? 마치 최대값을 써가지고 최대값이란 말은 보통은 부등식에서 쓰는 말이에요. 보통은 부등식. 됐어요? 약간은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값 힌트는 부등식으로 가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부등식 최대값은 좋지 않은 문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 66번 풀었나요 우리가? 질문 안 했나요? 네.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동그라미 돼 있어요 지금 초록색으로. 우리가 풀었어요? 안 풀었나요? 65번도 좀 동그라미 돼 있네 초록색으로. 65번 했어요. 65번 했나요? 네. 오케이 66번. 자 2차 방정식 두 근이 나왔습니다. 자, 근이 나오면, 방정식의 근이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총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근이니까
대입을 하겠죠. 근이니까 뭘 한다? 대입을 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알파 플러스 1은 0. 맞나요? 두 번째, 2차니까 근각에서 관계. 삼차가 근각에서 관계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인수를 알려준 겁니다. 됐어요? 하나, 둘, 세 가지. 2차 방정식 쪽에서는 이 세 번째는 별로 쓰이지 않아요. 쉬우니까. 얘하고 얘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어요? 하지만 3차 이상 고차에서는 이 식 자체가 아주 길겠죠. 좀 길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 긴 식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근각에서 관계, 3차에서는 근각에서 관계, 그 다음에 식을 이렇게 작성해서 풀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항등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문제는 아닌데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E 마이너스 알파, E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래요. E 마이너스 알파, E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 하면 우리는 아하 얘 전개해서요 합하고 곱을 집어넣으면 되네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알았어요? 됐어요? 근데 이게 두 개니까 이게 선생님 말했잖아. 2차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이 별 차이가 없다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얘가 3차든 4차가 돼버리면 전개하기가 쉽지 않죠. 됐어요? 어떻게 넘어가라? 항등식이다. 이 식하고 이 식이 같다 이 말이죠. 이 식에다 뭘 넣었어? 2를 넣었다는 말은 여기다가 2를 넣어라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5-2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이해되시나요? 자, 방정식의 근이 나왔다. 하나, 둘, 세 가지입니다. 생각 접근 방식이야. 2차에서는 3번 별로 안 쓰고요. 1, 2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 2차에서는 1번은 어떨 때 사용하냐? 2번은 어떨 때 사용하냐? 2번은 당연히 뭡니까? 곱셈 공식이겠네요. 곱셈 공식 변형.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식에서 이용하겠다. 맞죠? 2차 제곱, 3차 제곱, 5차 제곱. 합.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첫 번째 식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차수 줄 때. 그렇죠. 차수를 낮출 때, 줄일 때. 몇 차까지를? 1차까지 줄 수 있습니다. 차수를 1차까지 줄일 때. 그러면 주어진 식을 봤을 때 뭐야? 딱 봐도 차수를 일단 줄여야겠죠. 됐죠? 차수 줄이기 위해서 식을 한번 적었는데 루트 3이 조금 걸리적거리네요. 걸리적거리니까 이제 넘겨서 제곱을 한다. 다시 넘겨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 무슨 말이 본 듯한 식이죠? 네? 3차 식이죠. 얘가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 떠올라? 뭘 떠올라? 알파 제곱 플러스 1. 이게 한 가지. 또 뭐 떠올라 했습니까, 이거? 우리 배운 것 중에 알파 4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2 있나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네. 알파 8제곱, 알파 4제곱 플러스 1. 맞나요? 차수가 지금 제곱된 거야? 2배가 된 거야? 뭔만 알겠나요? 하지만 이것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여기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1을 곱한다. 그러면 알파 6제곱은 그럼 넘겨놓고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1. 자, 알파 6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 어디까지 가라겠습니까? 알파 12제곱은 1까지 가라겠어요. 알파 6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우리는 부호를 생각해야 돼요. 차수를 줄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에 대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12제곱이 1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되니까 로테이션은 12개씩 될 거다 이거야. 알겠나요?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11제곱부터 맞나요? 맞나요? 맞아. 이거 인수분해 알고 있으라겠죠?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데 알파는 1이 될 수가 없네요. 알파는 1이 아니고 얘가 0이 되는 거네요. 자, 여기서 끝냈다 하면 알파 6제곱, 여기에 있는 6제곱 이상에 대해서 얘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했겠죠. 맞나요? 근데 식을 봤더니 얘가 몇 개까지 있어? 10개까지 있어. 얘는 11개죠. 얘가 가깝냐 얘가 가깝냐 내가 선택할 때는 난 얘를 선택하고 싶어. 얘가 혹시 얘가 8제곱이면 좀 어중간합니다. 어떤 거라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때는 얘를 선택할 것 같고. 얘는 몇 개밖에 안 남아? 한 개밖에 안 남죠. 한 개밖에 안 남으니까 당연히 얘를 선택하는 게 빠르겠죠. 그러지? 그럼 이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알파의 11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11제곱. 알파 베타가 쉽게 마무리가 되네요. 합 이용한 겁니다. 일단 마무리할 때는 이해 되시죠? 다음은 68번. 자, 68번 2차 방정식 모두 소수. 소수 생각나는 것은 뭐야? 1 곱하기 뭐 얘를 그리는 알파로 놓으면 1 곱하기 알파. 소수 이전의 자연수입니다. 그렇죠? 소수 이전의 자연수. 자연수 소수. 아, m에는 또 자연수란 말이네요. 그러면 나는 소수분을 소수 알파 베타로 놓을게요. 알파 베타로 놓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n분의 20이고요. 알파 베타는 n분의 n 이렇게 할까요? 맞나요? 알파 베타는 뭐라고요? 소수, 자연수. 합은 자연수. 합은 뭐라고요? 자연수. n분의 20도 자연수. 오케이. m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야? 그럼 1, 2, 4, 5, 10, 20.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0, 10, 5, 4, 2, 1. 맞죠? 알파 베타는 소수 2부터. 합은 최소 4. 얘는 없네요.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언젠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됐어요? 여러 가지 나오면 대입을 한다. 이게 되겠죠. 자, 20이 되는 소수는 3, 17, 7, 13. 순서는 관계가 없겠죠. 알파, 베타 내가 2개 나왔으니까. 10은 3, 7, 7, 3 안 하겠죠. 7, 3 안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mn을 구하는 거니까. 5는 2, 3. 4는 2. 총 6개가 되겠네요. 총 6개 됐다는 말은 m이 하나 결정되면 알파, 베타가 결정되면서 m이 하나 결정되고 알파, 베타 결정되면 n도 결정이 되겠죠. 주의사항 딱 한 가지 자연수여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만 해볼게요. 3, 7. m은 2. 그렇죠? 그럼 얘가 3, 7, 21이면서 m은 2니까 n은 자연수. 얘 n이 먼저 나왔으니까 n은 무조건 다 자연수 밖에 될 수가 없겠죠. 왼쪽 자연수, 나는 자연수니까. m은 무조건 자연수 없겠다. 다시 말해서 이 개수가 mn의 개수가 되겠네요. 맞나요? 결론적으로 6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 확인 작업하고 와야 돼요. 됐어요? 자, 순수성을 써라면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n값을 구하라고 해야 됩니다. 됐어요? 우리가 어떤 거 구해봤어요? 요거 하나 구해봤네요. 요거 구하니까 mn 순서성이 어떻게 됩니까? m은 2고요. n은 얼마였어요? 42였나요? 하나 구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6개 다 구해야 되는데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6개면 그래도 해볼만 한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한 20개 나왔어. 그거 다 언제 쓰고 있어요? 그러지? 확인해가지고 자연수가 되겠다 싶으면 개수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알파하고 베타가 결정되고 m이 결정되면 n은 자연수밖에 될 수 없다. 확신을 갖고 써야 됩니다. 확신이 안 쓰면 개수를 구해봐야 돼요. 몇 개 구하다가 확신을 사야 돼요. 이게 내시죠? 일일이 다 쓸 수 없다고 했어요. 6개니까 써봐도 되겠다 이런 문제지만 실은 개수가
10개 이상 되면 문제 다 구하고 있니? 알겠어요? 확실히 되면 6개 써야 됩니다. 이 정도 된 것 같고. 나머지 것 중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몇 번이요? 51번. 자, 여기서도 서로 다른,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정수입니다. 두 근이 정수란 말 나왔으면 두 근을 나는 알파, 베타 놓으면서 알파와 베타는 다르겠다. 됐죠?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m이 되겠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m이네요. m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러지? 알파 베타는 정수, m은 뭔지 몰라. 그렇죠? 근데 정수니까 m도 당연히 정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상수를 하겠어요. 알겠나요? 누구를 없애보면 m을 없으면 되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마이너스 6. 자, 부정방정식의 정수 자연수분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맞죠? 알파, 베타 부정방정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수분해를 무조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알파를 못 꺼내면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되는 법에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는 몇 개 없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직접 구해가지고 순수상 구해갖고 집어넣어서 m값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수 조건 무조건 요 방법입니다. 부정방정식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나머지 문제는 뭐 있어?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요. 오케이. 함수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함수에서 우리가 일단은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 이 지금 파트는 방정식과 함수를 연결을 시키겠다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파트의 목적이.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에 따라서 2차 함수적인 개념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이 파트의 목적은 연결시키자는 게 목적이야.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 풀 때 이용을 하자는 게 목적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2차 함수적인 내용이 좀 약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집 따라서 2차 함수가 좀 약하다는 문제는 연계성만 좀 고려를 많이 한 거고, 근데 우리는 2차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자, 2차 함수는 선생님이 일단은 두 가지,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가 축입니다. 첫 번째가 축이야.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축이 나왔다, 안 나왔다는 문제 푸는 방법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됐습니까? 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축을 알려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축을 알려주는 방법이 꼭지점 줄 수 있죠.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에 무슨 좌표? X좌표죠. 두 번째, 축은 대칭축이잖아요. 좌우가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F 알파와 F 베타가 똑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축이 얼마입니까? 얘는? X는 2분의 알파. 중점이 되겠죠. 됐어요? 자, 식은 보통은 이렇게 주지는 않고 어떻게 많이 주냐면 F A-X는 F A 플러스 X 이렇게 제일 많이 줍니다. 아시겠죠? 뭘 알려주려 했다? 축을 알려주려 했다. 이거죠. 축을 알려주려 했다. 이거야. 자, 식을 조금 변형시켜 볼게요. 밑에다 쓰세요. 뭐 이거에다가 A
마이너스 x랑 fx랑 약간 달라졌죠. 그렇지? 현재 아래쪽은 처음의 식은 아래쪽은 x는 a가 축이죠. 이 식은 축이 얼마입니까? 2분의 2분의 2 보이나요? 보여요? 뭐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찾는가? 식으로는 그 다음에 알려줄 거예요. 자, a-x a를 기준으로 x만큼 뺀 거죠. x는 2이니까 x만큼 뺐고 a에서 x만큼 뺐고 a에서 x만큼 더한 함수값이 똑같다. 맞나요? 함수값이 똑같다. 하나 더. x만큼 뺐고 x만큼 더해서 함수값이 똑같다. 보입니까? 한 두 개 정도 찍으면 아하, 여가 대칭 축이거나 보이겠죠? 됐습니까?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a 빼기 x고 얘는 그냥 x죠.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0이 안 보입니다. 0 플러스 x라 써야 잘 보입니다. 원래 내용은 생략을 당연히 해버렸겠죠. 0 플러스 x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x를 0 플러스 x 여가 뭐가 있어야 돼? 0도 보여야 되겠죠. a-x a에서 x만큼 뺐습니다. 0에서 x만큼 더했어요. 함수값이 같습니다. 음수를 하나 넣어볼게요. a에서 마이너스 d로 갔죠. 0에서 d로 갔죠. 함수값이 똑같다 이거죠. 그럼 대칭축이 어디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겠네요. 요 사이겠네요. 아하 2분의 a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나요? 또 하나 힌트. 자, 힌트입니다. 힌트. a를 지웠어요. 술 다 지웠어. 술 다 지웠어요? 그럼 두 개의 식이 똑같게 보이나요? f-x는 fx, f-x는 fx 똑같이 보이나요? 됐어요? f-는 fx 뭐죠? 우함수죠. 우함수. 그동안 배웠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f-는 fx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y축 대칭이야. y축은 y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x는 0 대칭이야지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y축 대칭, x는 0의 대칭, x는 0이라는 선의 대칭, 이 선의 대칭입니다. 그리고 이 값들이 달라진 것은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축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선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냐? 이 값하고 이 값의 평균. 이 값하고 이 값의 뭐? 평균. 두 개 다음 얼마입니까? 2a죠. 평균 a. 맞나요? 더하면 a. 평균 2분의 a.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일 어렵게 나온 문제가 f-a-x는 f-b 플러스 x. 똑같게 보여야 되는데 실상 얘가 제일 쉽게 보이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보입니다. 얘가 제일 안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찾는다고? 지워 마이너스 x 플러스 x y축 대칭 우함수 x는 0이 대 대칭 다음에는 평행이동. 아시겠죠? 어떻게 구해? a하고 얘를 더해서 평균 맞죠? x는 2분의 a 플러스 b의 대칭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축을 이용한 문제가 제일 많으니까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냥 제목은 폭이라고 적겠습니다. 폭. 옆에다 다른 단어로는 기울기라고 적겠습니다. 공식적인 용어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축을 찾았으면 폭이 중요한데 폭이 뭐에 따라 달라져? 이 창의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맞나요? 폭은 뭐에 따라 달라져? 이 창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1차하고 상수항은 뭐만 하는 거야? 이동만 시켜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얘기했습니다. 폭은 누가 결정한다고?
이 창의 개수가 결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B, C는 평행 이동만 시켜주는 거라고. 그러지? 그러면 식이 어디에 놓여있든 간에 그래프가 어디에 놓여있든 간에 식이 얼마큼 복잡하든 간에 그래프 모양은 AX제곱과 똑같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가장 심플한 식으로 갖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도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됩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프가 여기에 있든지 요 폭이 똑같으면 위치가 어떤 이 폭하고 이 폭이 똑같다면 이 간격이 똑같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어요? 선생님이 기울기라고 붙여놓은 것은 사실 기울기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기울기는 직선에서만 쓰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은 사실이죠. 됐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2x제곱 예시를 들게요. 이렇게 써놓게요. 축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인가요? 쉽게 찾을 수 있죠. 됐어요? 축을 찾는다는 것은 위치적인 것을 찾는다는 소리고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4분의 3이라고 했나요? 마이너스 4분의 3인가요?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4분의 5가 되나요? 집어넣고 빼는 게 아니라고. 집어넣어서 빼는 게 아니라고. 뭘 구하는 거니? 우리는 요 간격을 구하라면 이 간격을 구하라면 집어넣고 빼는 게 아니라고요. 힘들어집니다. 자는 놈이 있어. 힘들어져.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차피 그래프 위치는 다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프 모양은 다 똑같을 거라고. 위에가 가장 심플한 형태는 원형이겠죠. 여기는 얼마? 원형으로 오면 0. 이 점은 얼마? 이 집어는 8. 간격은 얼마다? 8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자, 이 8은 또 어떻게 이용되느냐? 빨간색 간격이 지금 B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 좀 이놈을 줄까? 빨간색 간격 2예요. 검정색 간격도 2입니다. 됐어요? 빨간색 간격 2예요. 검정색 간격도 2입니다. 그러면 현재 축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축은 폭은 그래프가 좀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됐어요? 그렇게 된다 하면 여기 간격이 2일 때와 여기 간격이 2가 되면 요 간격 있죠? 그럼 얘는 요 간격일 수도 있고 최대값 최소값일 수도 있고요. 이 간격은 기준이 누구냐? 조금 전에 했던 기준 8이죠. 8. 이 간격은 8보다 크다입니다. 크다. 8보다 크다. 이 간격은 8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간격이 범위가 기준이 되는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십니까? 축이 이 범위 안에 축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간격이 8이에요. 이 간격이 8보다 더 크면 축이 범위 안에 없는 거고 이 간격이 8보다 작으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가 싶겠죠? 예시 들어볼게요. 이러다 보면 근데 질문 안 했어요. 질문 안 했는데 만만하다는 소리지. 틀리진 않아요.
fx가 식은 이렇게 되는데 0부터 3까지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2라고 나왔어요. 간격이 얼마입니까? 근데 세 칸이에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2가 나왔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차이? 3칸 차이죠. 됐어요?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축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없을 때 나눠서 풀겠지. 근데 원형을 그리게 되면 y는 x제곱, 얘가 0일 때 3칸 떨어지면 이 간격은 얼마가 됩니까? 0, 3이니까 간격은 9가 돼야 됩니다. 일단 이 간격이 9보다 적다는 말은 축이 범위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0은 3은 자, 이 문제는 등호가 없어서 문제가 약간 더 쉬워졌어요. 등호가 없으면 3을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요 값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 말이죠. 자, 하나 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있더라 이거죠. 왜? 차이가 얼마야? 3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격이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아까 0일 때 여기는 얼마야 돼? 왼쪽 오른쪽 오른쪽만 양수일 때 얼마면 3이 되는 거야? 루트 3이면 3이 되는 거라고요. 뭔 말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 루트 3이다 이 말이 되겠죠. 해석됩니까? 이거 원하는 거 뭡니까? a 플러스 b죠. 됐어요? 그럼 알아낸 것이 뭐야 지금? 우리가 알아낸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고? 루트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당연히 뭐 어려운 말 아니네요. 여기는 얼마? 얼마야? 최소값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얼마? 2죠. 좌표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없나요? A, B 값을 구해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 여기가 하나 나왔죠. 왼쪽 끝이 얼마? 여기가 0이죠. 왼쪽 끝이 0이잖아 지금. 0부터니까요. 왼쪽 끝이 0이니까 여기가 얼마? 루트 3이 되겠네요. 식 fx는 최고차항계수 1 뭐야, 식 바로 나오네. 식 바로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 더 풀어줄게요. (0부터 2입니다) 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이가 2입니다. 0부터 2에요.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축이라겠죠. 이 식 자체는 뭐 쉽게 이렇게 보이니까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는 누굴 생각한다? y는 x제곱만 생각한다 이거죠. 간격이 2니까 여가 0이고 여가 2이면 요 차이는 얼마가 됩니까? 4 차이가 나는데 최대값 최소값 차이가 2가 났다는 말은 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축을 포함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몇 칸이다? 왼쪽 오른쪽 몇 칸? 2칸이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는 A고요. 이 간격은 몇 칸? 2칸. 맞죠?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이 차이가 2라는 말은 여가 0일 때 여기는 얼마? 루트 2라는 소리죠. 여가 0일 때가 루트 2죠. 그런데 오른쪽이 지금 요가 최대값일 수 있고 왼쪽이 최대값일 수 있죠. 이 간격이 루트 2이면 요 간격 루트 2보다 더 작죠. 총 간격이 2니까.
그럼 이쪽이 루트 2일 수도 있고 간격이 왼쪽이 루트 2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이 루트 2라는 말은 a 플러스 루트 2가 2라는 소리네요. 맞나요? 오른쪽이 2였잖아 원래. 여기서 루트 2 간격이 있는 애가 2라고요. 왼쪽이 루트 간격일 수도 있죠. a 마이너스 루트 2가 얼마가 된다? 0이 되겠다. 어떻게 넘어간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요 문제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꽤 많이 나오는 스타일 중에 문제입니다. 왜? 이차 함수는 축이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이 축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러지? 이게 됩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푼 거예요. 알았어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했다. 선생님이 이걸 폭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변화율, 누가 관계된다? 최고점 개수가 관계된다. 원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아시겠죠?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똑같다고 보면 그 그래프를 움직여서 편한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문제가 있더라 이거야. 여기서는 그 문제는 없네요. 뭐 이거 설명하다가 다 끝나 그러네. 컴포넌트 방정식이가 있었는데 너희 질문 안 한 거네. (48번입니다) 이 문제가 꽤 중요한 문제인가요? 잘 풀 수 있는 사람은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에 두 실근 중 저보다 하나는 양의 실이에요. 양의 실수야. 두 근 중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하나 양수, 또 하나 양수. 하나 양수, 하나 영. 생각할 게 좀 많네요. 그러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실근 중 양수란 말은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내용이죠. 됐습니까? 범위에 관한 문제야.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통 범위, 조건에 관한 문제는 방정식으로 풀기에는 좀 까다롭습니다. 방정식으로 풀기는 까다로워요. 뭐에 관한 문제? 범위적인 내용, 조건에 관한 문제. 알겠어요? 그런 문제는 다 어떻게 풀란 소리냐면 그래프로 풀란 소리입니다. 그래프. 이 문제는 사실 이 방정식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차 함수와 연결된 쪽에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뭐 다른 방법을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러면 그래프에 관한 문제라고 했으니까 얘를 fx로 넣을게요. 얘를 fx 나왔어요. 나왔더니 문제가 뭐야? 이 그래프가 뭐야? 그리기가 어렵네.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뭐라 했어요? 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축이 있냐 없냐는 문제의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축이 주어지면 그래도 아주 쉬워지는 문제가 되는 거고, 축이 주어지지 않으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만약 축이 주어지지 않으면 보대도 y절편 하나라도 주어지면 좋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풀었다가는 아주 힘들어질 거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등식을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등식을 이렇게 바꿔도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그러면 등식을 이렇게 바꾸고 실근이라 나왔죠? 자, 실근은 그래프 해석에서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뭐라고요? 교점의 x좌표. 뭐 나는 얘를 이렇게 해석이 된다. x제곱 마이너스 5하고 y는 2m x 플러스 1의 교점의 x좌표라고 해석이 돼서 얘를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요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해달라 이런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 그래프는 확실한 그래프죠. 얘는 뭐 알아? 정점 안에 정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죠. 해석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아주 쉽게 풀 수 있고 해석도 깔끔합니다. 뭘 알고 푸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점이 마이너스 6, 이 점은 루트 6 그렇죠?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은 이 점 맞나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요거랑 교점의 x좌표가 양수인 게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양쪽 다 봐야 돼요. 양쪽 다 봐야 돼. 있어요 없습니까 이거는? 있죠. 뭐서 봐야 돼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오는 겁니다. 지금 약간 돌리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조금 돌리다 보면 발생하는 부분이 이때 있네요. 이때 있죠. 그 전까지는 없고요. 양수가 없잖아요. x표 여기 있죠. 이때는 얼마면 기울기가 얼마냐? 아까 좌표 다 적어졌잖아.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6이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 되는 순간 0인점을 지나고 얘보다 기울기가 더 어쩌면 더 크면 양수분이 발생하겠네요. 계속 발생하네요. 요거 없잖아요. 요거 위기감이 있어요. 다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끝났네요. 뭐가? 이 m이 마이너스 6보다 크면 되겠다. m은 마이너스 3보다 해석됩니까? 방정식의 어떤 조건에 관한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란 소리인데 그래프 자체가 축이 나온 이차함수냐 축이 나오지 않은 식이냐에 따라서 해석을 관리하면 되겠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근해 분리 쪽에 연결되는 문제인데 알겠어요? 꼭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풀지 않고 뭘 범위를 나눠서 축의 위치에 따라서 범위를 나눠서 풀게 되면 꽤 힘들어진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과정에 있으면 끊겠습니다.